여러분 안녕하세요. 협동적 결혼 기술과 이게 부부 대화 훈련을 해드리기 위한 최김환입니다. 지난 한 3시간을 이게 3번이죠. 이게 3번을 통해서 이런 협동적 결혼 기술의 그 핵심이 뭐냐, 이제 이런 점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을 시켜드릴 이런 내용이 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경청하고 또 사람들의 뭐 공감하고 반응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대화 기법에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해주는 이런 대화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그냥 대화 기법을 여러분들이 꼭 안 배우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듣고 이런 대화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남한테 우리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명령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막 강한 또 뭐 이렇게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앙심 품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적으로 듣는 이런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대화법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다른 측면은 우리는 이제 그 상대방이 뭔가 좀 평소보다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독심술을 갖다 하는데 이 대화 기법에서는 그러지 말고 탐색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라. 그래서 또 탐색적 대화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탐색적으로도 듣는 이런 이 대화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서 또 경청해주는 이러한 대화 기법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훈련도 시켜드릴 건데 이 대화 스타일 4, 이거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때 써줄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대화 기법입니다. 이제 이런 대화 기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각의 수레바퀴를 사용을 해서 대화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각의 수레바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자각하면은 내가 나를 알아차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수레바퀴 여기에서 이렇게 상징하는 거는 이제 그 항해하는 이 선장이 그 일종의 그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우일 있죠. 이 선장이 이걸 틀면서 이렇게 그 바다 이렇게 항해해 주는 이제 그런 거에 연상해서 수레바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해주는 것 보면은 5가지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얘기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일종의 심리적인 항해라고 볼 수가 있고, 서로 상대방과 이 관계해주는, 상호작용해주는 항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항해해주는 키, 그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키라고 한다면은, 대화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 키가 있다. 이게 수레바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감각 정보는 우리는 이제 오감이 있죠. 여러분 오감이면 뭐가 있겠어요? 가장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건 시각이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청각,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듣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촉각, 만지는 거, 미각, 또 이러면 후각. 이래서 우리 인간은 이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성들은 특히 감각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뭐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직감은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하는 뭐 이런 걸 초월해서 직관적으로 뭐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순발력 이렇게 판단해 주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면은 그 남편이 바람 필 때 이렇게 여성에서 작동하는 그 감각이 직관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완벽하게 이렇게 바람 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의 직관적인 레이더에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남성들은 감히 아내를 이렇게 두고 치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내를 속이는 바람 피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어쨌든 이건 잠깐 그냥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는, 뭐, 이제 이런 그 감각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화를 할 때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이렇게 정보를 얻는데 언어적인 정보를 들어서 대화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는 언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따 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들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은 그 보고 들은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고는 내가 이렇게 들은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서 반응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신체 반응을 동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쁘다, 슬프다, 먼저 이런 이 반응이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상대방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이 소망은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서 나한테 그내 자신을 위한 소망이 있고 상대방 자체를 위한 소망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한 또 제3자를 위한 이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소망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수가 있는데 우리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행동, 현재 하고 있는 행동, 미래에 이렇게 하고 할 행동,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라는 게 뭐냐? 이 대화는 나를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거가 대화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기 전에 나라는 구조를 이해한다면은 이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표로 나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가 나라는 게 존재다. 이제 그리고 대화는 내가 뭘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한가를 이렇게 진술해 주는 이 5가지 영역을 골고루 반영해 주는 거가 대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요.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각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나의 이런 5가지 영역을 내가 이해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5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표현하는 거가 우리가 건강한 대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자각의 이 수레바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의 이 5가지 영역은 질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보고 듣고 하는 이 감각,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해주는 이 감각을 이렇게 지각 심리학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각을 통해서 얻은 것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제 이러한 이 사고에 관한 심리학을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느끼는 정서,
대개 이 감정은 사고를 이렇게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에 이 관한 우리가 심리학을 사이칼로지 오브 이모션 이렇게 정서에 관한 이 심리학 또 어떤 때는 어펙션 뭐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바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동기에 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 심리학이라고 부르고 또 그걸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 행동 심리학.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영역은 질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실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반응이 되고 또 나는 항상 이렇게 원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거나 원하는 걸 또 찾기 위해서 보거나 이 다섯 가지 영역은 서로 영향을 이렇게 주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갖다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소개하면은 이거가 막 새로운 게 아닌가, 뭐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식하시지 못하던 간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존재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내가 이렇게 뭘 보고 어떤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뭘 바라고 어떤 행동을 하지. 이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나를 살피지 못하고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은 우울해, 뭐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우울한 이런 감정과 거기에 관련된 생각에 이렇게 빠져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자각한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영역을 항상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자각하면은 나를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유용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도 하다 보면은 나는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네가 이런 행동했잖아. 그 상대방의 행동만 이렇게 지적하는 수가 있거나 네가 원하는 건 이거지. 이거는 이 다섯 가지 분야에서 한 가지 분야만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안다. 이제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이 자아의 수레바퀴라는 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하신다면은 상대방이 뭘 보고 어떤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기에 이 사람은 뭘 소망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리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각 정보의 속성이 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정보는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부부에서 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팩트라고도 얘기하죠. 뭐 상대방이 늦게 왔다. 또 아니면은 상대방이 뭔 물건을 사왔다. 이거는 뭘 원하는가 보다 해서 이 상대방의 그 행동에 관한 거가 감각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어떤 몸짓 아니면 내가 이렇게 확인한 숫자 이것도 팩트죠. 그리고 상대방의 억양 이것도 팩트죠. 이렇게 말소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대방이 한 말, 주위의 냄새 이런 모든 거가 이제 그 감각 정보에 해당된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보고 들은 거, 대화할 때는 많은 경우에 뭐 촉각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많이 않으니까 이 보고 들은 거가 상대방에 관련돼서 보고 들은 거, 이게 감각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화 시에 이렇게 재밌는 거는 남성은 시각에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여성 얼굴을 본다든가 또 이렇게 약간 좀 우리가 그 팩트에 이렇게 관한 얘기지만 남성은 여성을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지만 또 순간적으로 가슴 부위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바라본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성은 이렇게 남성의 이렇게 신체보다도 얼굴 표정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성은 시각에 민감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화 시 시각에 관한 정보는 상대방의 표정, 또 이렇게 자세, 눈길, 얼굴 표정, 뭐 옷차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감각에 관한 이 정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있는 거죠. 청각은 주위의 소음, 대화의 속도, 억양, 성량, 말시와 명료성. 그런데 여성은 남성의 억양에 이렇게 민감하다. 이런 면에서 좀 성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목소리가 어떤 때는 약간 쉰 소리도 나고 좀 이렇게 달라지고 하지만 젊을 때는 제 목소리가 아주 중저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강의를 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여성들이 저의 그 중저음의 이런 말에 그냥 아주 이렇게 깜짝이 놀라면서 이렇게 즐거운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여성은 이렇게 남성의 억양에 이렇게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이 여성을 당신 사랑해, 당신 멋있어 이런 소리는 여성이 듣고도 이게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중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좀 대화할 때 이렇게 남성은 여성들한테 좀 부드러운 말, 대신 이렇게 부드러운 말 대신에 이제 이렇게 여성을 비난하는 말, 억양의 이렇게 속도가 오르는 이렇게 이제 큰 소리, 또 이제 이렇게 되주면은 여성이 이렇게 불안을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저 입장으로는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지른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 막 소리가 커. 막 그러면서 저보고 막 버럭 영감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은 이렇게 의식적으로라도 여성하고 얘기할 때 어, 이 소리를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면 이 성량도 이렇게 낮추면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감각 중에 하나는 게 촉각이죠. 이 촉각은 이렇게 부드러움, 뜨거움, 뭐 따뜻함, 뭐 이제 이런 거를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부부에서는 이게 가끔 신체적인 이렇게 접촉도 이렇게 하면서 스킨십 해가면서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킨십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주면은 손으로 이렇게 느낀다든지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는 촉각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애완용 개를 갖다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개들이 주인 보면은 그냥 주인의 이렇게 몸에 비비고 막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개도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인간도 이렇게 이 동물적인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따뜻한 스킨십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 한국 남성들이 이 스킨십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타이밍을 잘 못하는 맞추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게 성관계를 이렇게 하려고 좀 그런 욕구가 있으면은 갑자기 여성한테 친해져 가지고 몸도 만지고 이렇게 접촉하는데 여성은 그런 식으로 성관계를 위한 막 그 목적에서 갑자기 스킨십 하면 이 인간 뭐야? 막 이러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성관계라는 이런 압박감이 없이 평소에 여성을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돼주면은 부부 사이에 애정이 이렇게 많이 싹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킨십 하는 것도 일종의 촉각적인 거를 통한 대화죠.
이런 촉각적인 대화도 많이 하시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게 감각 정보에 보면 후각이라는 게 있죠. 뭐 향수, 땀 냄새, 꽃향기, 뭐 아로마 향기 등. 그 남자들은 이런 후각에 또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이 향수를 갖다 이렇게 쓰는데 이 향수는 남성의 약간은 이 성적인 본능을 자극해주는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렇게 향기도 이렇게 향수도 이렇게 좋은데 여성도 이런 냄새에 이렇게 똑같이 민감해요. 어쨌든 이 후각도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직관적인 정보,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력, 연상, 지시, 꿈, 이런 것들도 일단은 그 정보인데, 우리가 대화 시에는 90%는 우리 두뇌에 이게 저장된 우리 두뇌에는 그 해마체라는 거가 이게 컴퓨터로 말하면은 하드디스크가 거기가 이제 기억력을 저장해주는 해마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90%는 이렇게 내적으로 저장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 시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면서 대화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렇게 대화할 때 이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나한테 이렇게 좀 가까이 와 있는가, 이렇게 멀리 가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게 팔짱을 키면서 이렇게 대화하는가. 이게 사실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팔짱 끼는 거는 방어적인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부 상담 하다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하면은 방어적인 자세를 이렇게 칠 때 보면은 이렇게 이 팔짱을 끼고 몸도 뭐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운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화할 때 이 상대방의 언어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표정과 이렇게 특히 이렇게 눈길 이제 이거를 보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몸짓, 향기, 높이, 이 자세, 또 이렇게 침묵도 일종의 대화예요. 그 상대방이 하는 말.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는 이러한 그 외적인 요소도 이렇게 잘 보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대화 시에 자신의 내적인 요소, 이것도 이렇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내 신체 감각, 이렇게 대화하는데 막 가슴이 이렇게 떨린다. 아니면 손이 이렇게 불끈 쥐어진다. 이게 불끈 쥐어진다는 건 약간 화가 나거나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죠. 또 구체적인 기억, 미래에 관한 이미지, 이 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대화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이 사고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기 이제 그 감각 정보에 관련돼서 일단은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대화 시에는 우리가 언어적인 내용이 중요할까, 비언어적인 이런 어, 이 요소가 이게 중요할까, 이제 이런 거에 관한 그 연구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연구나 이렇게 보면은, 대화 시에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언어가 한 20%,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요소가 한 70%, 그다음에 상황적인 뭐 이렇게 더운지 추운지 약간 막 소리가 이렇게 소란한지 뭐 이러한 요소가 한 그 10% 이제 이렇게 된다고 늘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보 이리 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보 이리 와 뭐 이렇게 되면은 뭔가 그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좀 그거를 통해서 표현되는 감정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첫 번째 요소인 이 감각 정보,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특히 이 비언어적인 거, 이제 이 요소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대화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비언어적인 대화, 갑자기 일어나서 문을 꽝 닫고 이렇게 가버렸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한테 아주 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다 이게 비언어적인 대화예요. 또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눈을 갖다가 이렇게 흘긴다든지 아니면은 억양을 이렇게 언성을 뭐 이렇게 높인다든지 이제 이러한 이 대화는 여러분은 의식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부 특히 이 부부 대화에서 이런 이 사이에서는 이 비언어적인 이 대화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시간 아주 이렇게 바로 깨닫고 우리가 대화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대화도 관찰하면서 우리 여러분이 대화를 갖다 하시라.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상담하면서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이런 얼굴 이 변화를 꼭이 관찰하면서 그 상담을 합니다. 어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눈시울에서 약간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이 눈가에 이렇게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놓치지 않고 지금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상대방이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갖다 하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 상대방의 음성만 이렇게 듣는 대화가 아니라 이 상대방의 얼굴 표정, 자세, 이제 이거를 알아차리는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비언어적인 여러분의 몸집이나 자세 이것 좀 의식하면서 대화를 갖다 하세요. 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내에게 다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약간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이 소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말하는 나의 비언어적인 나의 모습도 좀 관찰하면서 대화에 그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 대한 이 대화 기법의 또 이 자학의 수료받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번 그 요소, 그 사고나 이 감정에 관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